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던 고 최형섭 박사. 과학기술의 큰 틀을 세운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의 회고록인데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동래고등학교 진병화 교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1920년에 출생하셔가지고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국제 교류를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뭐 자금이라든지 기술 도입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총괄 지휘를 하고 한 그런 분이고, 이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그 피나는 노력,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 있고,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과 정체적인 정책, 전략 이런 걸 갖다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처음에 나온 게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 하면은 지식 기반 사회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단계에 있는 그 시기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 그랬죠. 네. 향후 앞으로의 세계가 어떤 세계로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그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지식 근로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접하고 저도 상당히 쇼킹했고,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이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최형섭 박사님 닮아가기 이런 걸 한번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 원조를 받아 기근을 면하던 한국이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국가 건설과 산업화도 모자라 의무교육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고도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며 OECD에 가입해 결국 해외 원조 공여국이 됐다는 것은 국제개발계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7년 반이라는 최장수 과기처 장관을 지내면서 과학기술 입국의 사명을 이끌었던 최형섭 전 장관의 업적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시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수한 두뇌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이분이 이제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이분이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우리나라 학자들을 갖다 활용을 하는데, 첫째로 연구 귀국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조국을 도와주고 다시 빼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국에 머물면서 지도 자문이라든지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그 사업을 전개했고, 그리 함으로써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또 뭐 제캐나다 과학기술자 협회, 제1과학기술자 협회, 나중에 가면 제러시아 과학기술자 협회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 한국인 과학기술자 대회 이런 거를 갖다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역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키우는 그런 역할도 했더라고요. 과학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의 기틀을 세우고 연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후배 과학자들에게 오롯이 남기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후세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 과학기술국제협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협력이라는 용어는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랬고, 초창기에는 아마 외국으로부터 원조 이런 게 과학기술을 배우는 거하고 원조를 받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뭐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이 최형섭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애국심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 되면 이제 그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되고 경제 개발을 해가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잘 사니까 그냥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돈만 많이 벌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이분의 철학은 가치 상생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외국의 원조나 도움을 받아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못 사는 후발 그 개도국을 갖다가 잘 살게끔 도와줘야 된다. 전문성이 강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은 별로 많이 관심이 없는 이공계 계통의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중성 크게 높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을 잘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공계 계통의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들, 뭐 과학고등학교로 영재학교 아이들, 이공계 대학생들이 이 책을 구해서 찾아서 읽는다면은 자기의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 특수성에 크게 의존하는 인문학과 달리 과학 지식은 보편성을 큰 특징으로 합니다. 이 보편성이란 시간, 장소,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재현 가능한 데이터들로 구성되는 과학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학 지식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과학엔 국경이 없지만 뛰어난 과학적 발견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행복한 책 읽기 이하윤입니다.